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료를 먹이시나요? 강아지를 조금 키우다 보면은요, 결국은 한 번은 부딪히게 된다는 사료 문제. 오늘은 강아지 사료를 고르는 몇 가지 요령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순수하게 수의사이자 노령견과 살고 있는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미리 밝혀드리며 어떠한 자, 먼저 사료란 무엇일까요? 사료란요, 그것만 평생을 먹어도 건강상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음식을 말합니다. 오랫동안 그 사람만 먹어도 영양학적으로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으며 몸에 문제를 안 일으키는 그런 음식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인 음식입니다. 만약 우리가요, 우주여행을 해야만 하고 몇 년을 튜브에 든 우주식 한 가지만 먹어야 한다는 상황이 생긴다면은요, 그건 우주여행을 위한 인간 사료가 되겠죠? 아마 그런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몇 년을 매달리고 수조 원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강아지 사료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영양이 될 만한 음식을 섞고 배 앞에서 포장을 한 것이 아닌 맛과 영양의 균형, 그리고 흡수율, 보관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수년간의 연구와 때로는 수십 년에 이르는 데이터들이 조금씩 모여가면서 레시피가 바뀌어 지금 현재의 모양까지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죠? 그럼 이런 사료 중에요, 어떤 사료를 고르는 게 안전한 걸까요? 어떤 사료가 좋은 사료일까요? 우선 사료는요, 기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아무리 좋은 사료도요, 안 먹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안 먹으면 죽어요. 당연히 잘 먹는 사료가 일단은 우선은 좋은 사료입니다. 그리고요, 영양학적인 밸런스가 좋은 사료가 당연히 좋은 사료입니다. 영양학적 밸런스란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야 하며 강아지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지방산, 비타민 등이 충분히 들어있는 그런 사료를 말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기본입니다. 이 정도도 못 맞춘다면은요, 사료로서는 사실은 실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은 높은 것이 좋으나 운동량이 적은 실내 강아지에게 너무 고단백의 사료는 안 좋다는 의견도 요즘에 많습니다. 또한 강아지 개체별로 나이나 건강 상태, 또 질환의 여부 등에 따라서 필요한 단백질의 함량 수준은 정말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재료로 만든 고급 단백질로 만든 그런 사료가 당연히 좋은 사료이겠으나 일개 소비자인 우리가 일일이 이것을 따져가면서 확인하고 먹인다는 것은 사실은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소화 흡수율이 좋은 사료가 또 좋은 사료입니다. 이것은요, 사료 안에 모든 영양소가요, 잘 흡수된다는 의미입니다. 소화 흡수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대변의 상태를 보면 됩니다. 대변이 질지 않으며 적당한 경도의 작은 대변을 만들어낸다면요, 먹은 사료의 영양 성분 대부분을 잘 소화시키고 충분한 사료의 영양 성분들을 흡수했으며 장내 유익균에게 도움이 되고 변을 만들어 장을 청소하게 한 섬유질이 잘 배출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연하겠지만은요,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사료가 좋은 사료입니다. 모든 사료 회사들은요, 안전하고 좋은 양질의 원료를 사용하여 사료를 만들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료의 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료 포장지를 보면은요, 이쁘게 그려진 닭이나 즐겁게 웃고 있는 소 등을 보면서 그런 애들이 실제로 이 사료 봉지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일단 어떤 원료가 어떤 형태로 가공되어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좋은 사료인지 아닌지 판단이 힘듭니다. 자, 일단은요, 어떤 원료가 어떤 형태로 가공되어 들어가 있는지 몰라도 몇 가지 마케팅 포인트들은 여러분이 무시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마케팅 포인트들은요, 유기농 혹은 올가닉이라고 사료에 큼지막하게 많이들 써놓는데요, 유기농이란 말은 원료 자체의 퀄리티보다는요, 원료를 생산하는 생산 방식의 한 가지입니다. 사람인 우리도요, 저조차도요, 유기농으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동물 사료를 모두 유기농으로 만든다는 건 역시 불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재료 중에 한두 가지나 극히 일부 유기농 제품이 들어갔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사료 선택 시 그렇게 큰 비중을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레인 프리. 사람에서 곡물에 대한 그레인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그레인 프리 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케팅적으로 착안하여 동물용 그레인 프리 사료를 만든 것인데요, 이 역시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곡물이 안 들어갔을 뿐이지 곡물 대신 고구마나 감자 혹은 타피오카 같은 다른 뿌리 식물을 탄수화물로
원료로 넣은 그야말로 마케팅적인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레인 프리는요, 탄수화물 프리가 아닙니다. 단지 곡물 유래 단백질인 글루텐이 없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글루텐이요, 간혹 사람에서는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할 수는 있으나 강아지나 고양이는요, 글루텐에 알러지가 있는 비율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요, 역시 사료 선택 시 그리 큰 고려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그레인 프리와 관련해서는요, 그레인 프리를 장기간 급여한 강아지에서 확장성 심근증이라는 심장병이 다발하여서 미국 FDA에서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이건 역시 유의해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GMO, 유전자 변형 식재료가 안 들어갔다는, 어떻게 보면 왠지 안전해 보이기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하는 말인데요, 언제부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대부분은 유전자 변형들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먹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요, 수많은 환경운동가 그룹에서요, 유전자 변형 음식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긴 했지만은요, 실제로 그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유전자 변형 동식물이 안전하다는 증거는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유전자 조작 음식물들은요, 안전하며 안전하지 않다는 어떠한 사실도 수십 년 동안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난 GMO만을 사용하여 사료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강아지 아니면 고양이들의 건강과 상관없는 마케팅적인 표시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야채 사료 혹은 과일 함유 사료, 어떤 강아지 혹은 고양이라도요, 이런 것들이 영양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양질의 섬유질은요, 이미 대부분의 사료에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굳이 과일이나 야채를 추가로 넣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과일이 영양학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영양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채식 사료라는 말도 안 되는 사료는 개인적으로 저는 동물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몰라도 야채를 넣었다고 하면은 우리의 막연한 이미지상 건강한 음식이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런 마케팅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요, 사료를 고를 때 몇 가지 포인트를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사료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